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한편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의 시각으로요. 네, 간밤에 뉴욕장의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등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렇게 마음 졸인 반등이 있을까 싶어서 이게 반가운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나온 반등이. 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는데요. 네. 어제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네. 모두 겹치면서 다우는 장중에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나스닥은 거의 5% 가까이 하락했는데, 장 막판에 모두 이제 극적으로 이제 반등했습니다. 네. 다우 0.3% 상승, S&P 500도 0.3% 상승했고, 나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어제 섹터별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섹터가 유난히 좀 두드러졌는데요, 상승이. 네. 줌 인포 테크놀로지가 7.6% 상승, 시트릭스 시스템이 5% 상승, 그 다음에 UiPath가 5% 상승, 쇼피파이가 6.4% 상승, 스노우플레이크가 3.7% 상승. 어제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유난히 강세가 두드러졌고, 그리고 지금 어제 썬파워 이제 태양광 주식인 5.8% 상승, 그 다음에 카지노 업종도 어제 좀 괜찮았습니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5.2%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 한 2% 중반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괜찮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탱코, 그 다음에 퀄컴, 그 다음에 램 리서치 등이 3에서 4%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1월 제조 PMI 예비치가 55로 발표됐습니다. 전월 57.7보다는 크게 하락했고요. 1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월 서비스 PMI 예비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50.9로 발표됐습니다. 전월 57.6보다 크게 하락했고 역시 1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밸런스는 IT 메가캡의 실적 발표로 분위기가 반전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MS의 실적에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S는 지금 일단 가이던 컨센서스는 매출액과 순이익 사상 최대치를 쓸 것으로는 일단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는 시장 폭락으로 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좋은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지금의 폭락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나스닥이 10에서 15%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약세장에서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할 것 없이 모두 하락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1월에부터 금리 인상할 것이고 올해 총 8차례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가 더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약세장이 끝나면은 좋은 주식은 상승하겠지만 나쁜 주식은 반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댄 나일스 헤지펀드 매니저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관론이 팽배한 지금이야말로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댄 나일스는 지난해 올해 S&P 500을 2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S&P 500이 10% 넘게 하락해서 지금부터는 주식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에서는 주가 하락세가 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감안할 여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식 시장이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은 안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의 의견도 그렇고 밸런스 쪽에서도 지금의 반등이 이제 믿을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그렇습니까?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댄 나일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참가하고 있는 이제 트레이더이지 않습니까? 네.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제가 이제 바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참가하는 트레이더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으로 예측을 하는 이런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랑은 조금 틀린데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제레미 시걸 교수는 좀 더 약세장 이어갈 것이다. 저도 어제의 반등이 어제 이제 저점이 이게 올해의 저점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 참가자들은 어제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조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짧게 그렇게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네. 빠질 때 샀던 분들은 하루 만에 또 수익을
검어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하지만 매매를 또 이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면서 이렇게나 다이나믹하게 막판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뭘까? 이 소방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소식이 뭐 좋아진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렇게 뭐 거의 몰려들다시피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 이외에 플러스 알파 요인도 좀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 전적으로요? 저점이 왜냐하면 너무 과매도 상태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참가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지금이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인 것으로 보여가지고 일단 예. 매수로 들어온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요게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가지고 양측이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서도 파병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미군도 네. 지금 미국도 지금 미군들을 지금 대기시키고 있고 네, 지금 네. 이미 주말서부터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철수시켰죠. 예, 다 철수를 시켰죠. 미국 자국 국민들은 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주 뭐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시장은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하고 그냥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신 하지만은 이제 뭐 유가의 강세라든가 천연가스의 강세, 원자재 가격의 강세, 그다음에 뭐 밀 가격도 폭등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예. 원자재 가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최악의 상황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님 전망이시긴 합니다만은 요 대치 상태나 긴장감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그래도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락 가능성이 있다. 하락이죠. 네. 상승. 아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네, 굉장히 변동성이 네, 클 네, 가능성이 네, 있다. 네. 예. 감안해서 네, 감안해서 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러시아는 뭐 제가 뭐 이런 국제 정세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자꾸 이제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속국이었는데 지금 나토에 가입하면서 뭐 자꾸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소나기에 넣을 네, 수가 뭐 소나기에 없어서. 넣고 그런 걸 별로 네.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알겠습니다. 워낙에 뭐 주식은 모든 사회, 경제, 뭐 정치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각국에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어지럽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장중에 공포지수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경제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편한 상황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극적으로 반등했는데 못 올라온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번 주에 대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뭐 빅테크 주식들 그리고 기술주가 가장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는데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등이 없이 그냥 끝이 났어요. 하락권에서. 그렇죠. 뭐 결국에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네.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가격적인 있고. 예. 메리트 유닛이 네, 좀 덜 맞습니다. 해서. 예, 네.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뭐 MS는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실적이 나와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느냐 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후반영 선반영이 아니라 네. 후반영 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 가격이 더 빠진 다음에 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곧바로 뭐 지금 용수철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이것저것 다 재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나와야지만 그때 제대로 네, 반응해 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또 인상적인 멘트가 시장에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좋은 주식만 올라올 것이고 나쁜 주식은 반등 없다 이랬는데 좋은 주식이 뭐고 나쁜 주식이 뭔지 그 기준을 조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제레미 시걸 교수가 네. 얘기하는 거는 역시 좋은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이 이제 좋은 주식이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강세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아도 같이 이제 유동성으로 같이 그렇죠. 올라갔는데 네. 이제는 이제 선별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것 같다. 네, 역시나 탄탄한 주식을 어닝 주식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또 지금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함께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간밤에 네, 올라올 때도 강하게 튀어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뭐 헬스케어 쪽도 그랬고 또 강하게 또 유독 또 어제 올랐던 헬스케어 쪽이 있어요. 강했나요? 그런데? 네. 몇몇 종목은 또 강하게 되고 워낙에 또 섹터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즘에 종목별로 반응을 저 하고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강한 주식들을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들만 올랐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못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이 그래도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원래 영업이익률이 아주 잘 나오는 섹터인데 주식들인데 네.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 다들 나오는데 어제 강한 반등을 준 주식들은 다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온 주식들이에요.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인데 저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어닝 시즌 정점입니다. 지금 통과를 이제 초반에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네, 종목별로 실적을 하던가 가격의 위치대 이런 거를 점검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매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안했는데 뉴욕 증시의 장중 흐름은 불안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막판은 좋았잖아요. 네. 네, 이 큰 변동성을 롤러코스터를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어떻게 좀 받아들이게 될까요? 일단 뭐 기술 우리나라도 이제 뭐 2,800 밑에서는 뭐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뭐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고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2,850 밑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2,800 밑에서는 결국엔 사도 언제든지 뭐 상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2,700 밑으로 가는 장도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장이 흔들리더라도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신 빠질 때 조금씩 사자.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입장이고, 뭐 지금 시장에서 비관론자들은 2,600까지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뭐 2,600까지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반등 주고 갑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로 빠지는 거 아니고 네, 아닙니다. 흔들리다가 반등 주고 네, 네. 흔들리다가 반등 나왔습니다. 주고 네. 코스닥도 어저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러다 900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하단은 지켜주겠죠? 900은 방어해주겠죠? 900을 깨든 안 깨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고 시장 상황에서 지금 네. 만약 코스피가 흔들면은 900을 뭐 깨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너무 쫄보 매매가 되니까 근데 이런 하단이 이제 무너지게 지수를 되면은 보지 그럼 코스닥의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네. 차라리 코스피 지수를 보고 같이 연동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도 저희가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제대로 된 파악이 이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내 시장을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가 이제 밀릴 때마다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쪽 먼저 사야 됩니까, 그러면? 어제 보니까 네. 뭐 역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저는 IT 쪽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요? 예, 뭐 가치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반등의 강도는 차라리 IT가 더 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쪽에서 저가 매수 한번 또 기회에 탐해 보면서 네, 오늘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드라마 같은 한 편의 역전극을 정말 뭐 구경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네, 뉴욕장의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오늘은 방어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고요. 시장이 너무 이렇게 밀리더라도, 네, 출렁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좀 파도이기 때문에 좀 굳건히 견뎌내야 되는 멘탈과 그리고 전략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저가의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역시나 어닝에 뒷받침되는 종목이 가장 탄탄하다라는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IT 위주로 해서 한번 물색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